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기본 원리, 그리고 시장 구조 목록까지 학습하셨을 겁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그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따로 배웠던 두 가지를 이제 한 화면에 겹쳐 보겠습니다. 챕터 1, 상승 시장 구조. 먼저 상승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연달아 만들면 상승 오더플로우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흐름이 깨졌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왼쪽이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임펄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임펄스가 나옵니다. 매번 직전 고점을 뚫습니다. 그 돌파 지점이 화면에 표시된 BOS입니다. 오른쪽이 실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같은 상승 구조인데 안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조정 구간 자체가 작은 하락 추세를 이룹니다. 조정 안에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고점 갱신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올라오는 첫 임펄스는 직전 고점에 닿지 못합니다. 다시 얕게 조정하고 두 번째 임펄스에서 비로소 돌파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많은 분들이 손실을 내는 자리입니다. 첫 임펄스에서 돌파를 확신하고 들어갔다가 두 번째 조정에 물립니다. 하지만 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골드로 표시된 스윙 고점과 스윙 저점만 이어보면 여전히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입니다. 챕터 2, 하락시장 구조. 하락 구조는 상승을 뒤집은 모습입니다.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이 연달아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하락 추세라고 부릅니다. 전제도 같습니다. 하락 오더플로우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오른쪽 실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구간이 작은 상승 추세를 이루고 그 안에서 높은 저점과 높은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저점 갱신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하락 임펄스는 직전 저점을 깨지 못하고 두 번째 임펄스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상승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하락 구조는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챕터 3, 상승 추세의 강약. 이제 구조 안에서 어느 지점이 중요한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어떤 스윙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움직임이 직전 고점을 뚫어 구조 돌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점은 강한 저점입니다. 이제부터 보호받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 강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화면 아래쪽 여기서 진입입니다. 목표는 약한 고점입니다. 왜 약할까요?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역할을 못한 자리는 결국 뚫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목표로 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곳에서 들어가고 약한 곳을 겨냥합니다. 챕터 4, 하락 추세의 강약. 하락에서는 반대입니다. 어떤 스윙 고점이 만들어진 뒤 그 움직임이 직전 저점을 뚫어 구조 돌파를 만들었다면 그 고점은 강한 고점입니다. 우리는 그 강한 고점에서 매도합니다. 더 낮은 고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저점을 목표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뚫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구조입니다. 이제 그 위에 공급과 수요를 얹겠습니다. 챕터 5, 수요가 주도할 때. 차트를 열면 구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 일부만 골라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구역이 구조를 무너뜨렸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가격이 잠깐 반응하고 지나간 자리는 넘어갑니다. 그 반응이 고점이나 저점을 무너뜨린 자리만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무너뜨린 구조가 클수록 그 구역도 중요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표시된 수요 구역이 모두 구조 돌파로 이어집니다. 수요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쪽의 약한 고점들은 왜 생겼을까요? 공급이 개입해 가격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저점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상승입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수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구역에 공급 실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약합니다. 어떤 구조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공급 구역이 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수요 구역까지 가격을 되돌리거나 위쪽에 유동성을 쌓는 겁니다. 핵심만 기억하십시오. 상승 추세에서는 공급이 버텨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챕터 6. 공급이 주도할 때. 하락에서는 그대로 뒤집힙니다. 공급이 주도권을 쥐고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을 만듭니다. 표시된 공급 구역이 모두 구조 돌파로 이어집니다. 공급이 하는 일은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겁니다. 아래쪽의 약한 저점들은 수요가 개입해 만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하락이므로 주도권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구역에 수요 실패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수요 구역이 하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공급 구역까지 가격을 되돌리거나 아래쪽에 유동성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수요가 개입해 반응이 나왔는데 스윙 저점을 바로 뚫지 못하고 일시적 되돌림이 유지되며 내부 고점만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실전형 안쪽을 보시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구조를 무너뜨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스윙 구조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큰 그림은 여전히 하락입니다. 챕터 7. 추세는 언제 바뀌는가? 물론 추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강한 저점이나 강한 고점이 뚫립니다. 그 순간이 추세 전환입니다. 화면에 강한 저점이 두 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뚫립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던 흐름이 깨진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락으로 돌아선 겁니다. 하락 시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눌러 강한 고점들이 뚫립니다. 기준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지점이 뚫리면 추세가 이어집니다. 강한 지점이 뚫리면 추세가 바뀝니다. 챕터 8. 타임프레임을 겹쳐봅니다. 이제 타임프레임을 겹치겠습니다. 빨강색과 노란색 캔들은 4시간 봉입니다. 이번 예시의 상위 타임프레임입니다.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있으니 명백한 하락 추세입니다. 4시간 봉에서 구조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다음에는 되돌림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되돌림이 시작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격 전환, 초크입니다. 하락 흐름에서 나오는 상승 초크가 첫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타임프레임의 초크는 대개 하위 타임프레임의 구조 돌파입니다. 즉 4시간 봉의 상승 초크는 대체로 15분 봉의 상승 구조 돌파입니다. 회색 캔들이 15분 봉입니다. 4시간 되돌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프리미엄에서 매도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디스카운트에서 매수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챕터 9. 4시간 구역. 이제 4시간 봉의 공급과 수요 구역을 봅시다. 회색 영역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이 괜찮은 수요 영역에 닿았고 거기서 상승 초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돌림이 시작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때는 조심해야겠죠.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초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첫 초크는 속임수일 때도 있습니다. 유동성만 확보하고 다시 아래로 흐른 뒤에 진짜 전환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차트 위쪽을 볼까요? 4시간 공급 구역은 강한 공급 레벨입니다. 그럼 왜 강할까요? 이유는 구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프리미엄 안에 있습니다. 현재 4시간 봉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이기 시작하죠. 4시간 수요 구역에서 상승해서 공급 구역까지 올라가 태핑한 뒤 다시 추세 방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약한 저점을 뚫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5분 봉의 내부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되돌림을 만들어낼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5분 봉 방향에 맞춘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챕터 10. 되돌림을 타는 매수.
차트를 보면 4시간 수요 구역에서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이 상승 초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5분 봉기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 15분 구간의 디스카운트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화면에 골드 영역으로 표시된 첫 번째 15분 수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내부 구조가 상승으로 바뀌었고 디스카운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매수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목표는 약한 15분 고점이지만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구간의 중간값 또는 4시간 공급, 레벨, 부근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서 반전 매수는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역추세입니다. 프리미엄에 가까워질수록 4시간 봉이 더 낮은 고점을 만들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첫 진입을 놓치셨다면 다음 15분 수요 구역에서 노려도 됩니다. 확률은 조금 낮아지지만 15분 방향을 따르는 진입이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챕터 11 정렬 후 매도. 가격이 4시간 공급 구역까지 올라왔습니다. 4시간 구간의 가장 바깥 극단 구역입니다. 여기서 4시간 봉은 하려던 일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4시간 공급 구역을 태핑하고 유동성 확보가 끝났다면 되돌림이 끝났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15분 봉 차트에서 초크가 발생하고 4시간 봉 프리미엄 범위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화면에 15분 공급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무너뜨린 강한 구역이고 여기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5분 봉이 4시간 봉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됐습니다. 15분 봉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건 4시간 차트가 더 낮은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높은 손익비를 제공하는 매도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목표는 가장 낮은 4시간의 약한 저점입니다. 챕터 12 1분봉까지 정밀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15분봉이 되돌아오려면 1분봉이 먼저 상승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15분 공급까지 올려보낼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15분 공급에 닿으면 15분봉의 역할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1분봉이 하락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립니다. 1분봉이 15분봉과 같은 방향을 보는 순간이고 15분 공급이 버텨줄 가능성이 크다는 확인입니다. 이제 세 타임 프레임이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여기서도 1분 구간에 프리미엄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확률을 높입니다. 나아가 1분 성격 전환을 만든 1분 공급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진한 골드박스가 그 구역입니다. 정밀해질수록 손절폭은 줄고 손익비는 좋아집니다. 챕터 13 무엇을 노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건 무엇일까요? 화면 아래쪽 약한 4시간 저점입니다. 왜 약할까요?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여러 타임프레임의 근거를 쌓아 자리를 잡았고 목표는 처음부터 구조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읽은 겁니다. 챕터 14 역추세 반응과 해지. 마지막으로 예외를 다루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상위 타임프레임 수요 구역에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4시간 수요 구역이 오른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락이 이 구역의 다하 반응이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건 역추세이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쌓여 있으면 완전한 반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구조가 우선입니다. 하락이라는 전제는 깨지기 전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고려해 볼 게 있습니다. 프리미엄에서 잡은 매도를 들고 있는데 이런 구역에서 반응이 시작됐다면 여기서 매수해 그 포지션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 강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챕터 15 반응 이후에도 구조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그 4시간 수요 구역에서 반응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보시면 가격이사 시간 수요에서 반응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격 반등이 멈춘 자리에 15분 공급 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반등이 어디까지 갔느냐입니다. 차트를 보면 직전 고점을 넘었나요? 넘지 못했죠. 시장은 더 낮은 고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나왔지만 전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락 오더 플로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격 반등이 멈춘 15분 공급 구역이 새로운 매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추세 매수를 들고 계셨다면 여기가 정리할 자리이고 원래 방향으로 돌아설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준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강한 지점이 뚫리기 전까지 추세는 유지됩니다. 이 반등은 강한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이 아닙니다.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개념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이실 겁니다. 시장 구조에서 시작해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으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로 그리고 공급과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 위에서 탄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확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유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